네, 안녕하십니까. 9주차 수업에서는 유아과학교육의 환경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주차 1강에서는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과학 영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이제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물리적인 환경 어떻게 세팅, 구성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유아과학교육에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 영역을 다른 말로 과학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과학 영역에 관련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 영역은 과학적인 탐구를 위해서 네, 다양한 과학과 관련된 실험 재료라든지 그렇죠? 네, 과학과 관련된 실험 도구, 그다음 특히 실물로 만들어진 그렇죠? 다양한 네, 관찰 자료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 과학 교육을 위한, 과학 탐구를 위한 과학 교재 등을 별도로 네, 다른 다양한 흥미 영역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과학 영역 이런 그 영역 안에서 놓은 상태. 그래서 이런 그런 다양한 실험 재료, 도구, 네, 실물 자료, 관찰 자료, 과학 교재 등을 한 곳에 네, 이런 과학 영역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따로 교실 내에서 배치한 곳을 우리는 과학 영역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과학 영역은요, 교사 중심이 돼서 계획해서 실시하는 대집단 활동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네, 그래서 교사가 주도하는 이런 이제 대집단 활동의 과학 활동, 그다음에 이런 과학 영역과는 조금 달리 영유아의 각각 개별이 과학 영역에서 과학 실험, 과학 활동, 과학 탐구를 한다든지 또는 소집단 형태로 뭐 3명에서 5명 정도 관심 있는 유아들끼리 이제 소집단 형태로 진행되기 위한 이제 과학 영역의 활동. 그래서 이러한 네, 과학 영역은 유아 중심의 그쵸 개별 활동이라든지 소집단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아 스스로가 과학 활동의 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돼서 조금 더 과학 활동이 능동적으로 그쵸 좀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의 원리를 다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과학 활동을 위한 환경 구성의 원리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전성. 그쵸? 자, 아무리 흥미있고 발달 수준에 맞고 유아들에게 적합한 과학 활동이라 하더라도 네, 이러한 실험 도구라든지 이런 재료, 과학 그 도구가 아이들의 안전을 해친다면은 네, 우리 유아과학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구체적 예를 한번 보실까요? 네, 안전성의 원리는 자, 특히나 불을 다루는 이제 뭐 이런 실험 활동에서 이제 지금 여기 사진과 보는 것다시피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이제 과학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이들이 이제 네, 불에 손에 간다든지, 그렇죠? 또는 네, 건드려서 이것들을 이제 넘어뜨린다든지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규칙을 정하고, 네, 아이들이, 네, 이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큰 화재나 또는 손을 다친다든지, 네,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팅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지금, 네, 불을 사용한 실험을, 네,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안전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네, 이런 그 보호 안경을 쓴다든지 그쵸. 아이들이 손을 다치지 않게끔 네, 이런 손장갑이나 그쵸. 목장갑 이런 것들을 껴서 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호안경, 그쵸? 을 착용을 하고, 다양한 물질의 화학적인 반응을 알아보는 형태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같은, 네, 이런 장면은 X, 오른쪽과 같이, 그쵸? 네, 이렇게 좀 안전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네, 실험을 한다라는 이런 세팅은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과학 활동을 위한 환경 구성의 두 번째 원리는요.
자, 무엇보다 심리성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심리성을 정의한다면 좀 뭔가 아름답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이러한 환경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색채가 좀 다양하고 또는 이런 실험 도구나 이 재료의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뭐 이런 그 심리성의 원리에 기반한다면 조금 더 흥미있는 다양한 실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진과 보는 바와 같이 좀 다양한 색채를 가진 이런 물감, 그렇죠? 이런 재료들을 줘라 해서 네, 아이들이 뭔가 심리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다양한 실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빛이라든지, 그쵸? 투명, 불투명, 이렇게 좀 다양한, 좀 아름다운 매력적인 이제 실험 도구를 사용하자라는 얘기죠. 네, 다음은 과학 활동을 위한 환경 구성의 원리로서 세 번째, 포괄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 포괄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요, 아래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교실에서 이런 흙을 탐색할 때 이런 흙 탐색을 요구하는 유아를 위한 환경 구성입니다. 그래서 네, 뭔가 그런 그 과학 활동에 의해서 얘는 이제 흙을 탐색했지만은 여기에서 전체적인 과학적인 개념을 습득할 수 있게끔 뭔가 환경 구성을 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 영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바깥놀이라든지 다른 공간에서 얼마든지 과학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세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포괄성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벽에 이런 높은 곳에 전구를 설치를 하기 원해요. 그러면, 네, 이거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포괄성의 원리에 따르면, 네,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 세팅을 해주자, 허락해주자, 그쵸? 그 다음에 교실 바닥에서 그쵸? 이제 책상에서만 이런 밀가루 놀이를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벗어나서 교실 바닥에서 아이들이 좀 더 밀가루 놀이를 한다면 조금 더 활동이 확장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좀 포괄성의 원리를 좀 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의 적합성입니다. 자, 과학활동을 위한 환경 구성의 네 번째 원리로, 자, 우리가 아무리 흥미있고, 네, 괜찮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연령이 맞지 않으면, 발달 수준에 맞지 않으면, 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적합성의 원리를 따르셔야 됩니다. 자, 3세 이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탐색 위주의 활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특히나 대집단 활동으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런 과학 활동을 탐색 위주로 하자. 이게 이제 3세에 적합한 발달성의 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이런 다양한 자연 현상들을 관찰, 네, 그 다음에 비교, 추론하는 것까지 가능한 연령은 만 5세가 되겠죠. 그래서 네, 특히나 또 이 5세 같은 경우는 활동지, 네, 이게 표성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과학 활동의 수준이 네, 또는 과학 활동의 환경 세팅이 발달 적합성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이 5세 같은 경우는 소집단 활동이 네, 되고 또는 개별 활동으로 이제 활동지까지 네, 그 과학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 활동에서 표성지까지 된다. 이런 환경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통합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 활동을 위한 환경 구성의 원리로 자, 과학이 과학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예, 다양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시면 과학과 미술의 통합 활동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네, 이런 염색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활동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것을 염색의 원리를 알게 되는 과학 활동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것을 좀 확장시켜서 통합으로 해서 홀치기 염색 실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네, 이런 홀치기 염색과 관련된 손수건 디자인까지 해서 과학과 미술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미술의 통합 활동으로 이제 마블링 그림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에요. 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이런 성질, 이런 실험을 이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아이들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쵸? 마블링, 그러니까 그 물기름, 그 물감과 물이 섞이지 않는 이런 성질을 위해서 이때는 이제 유성물감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블링
그 그림을 실제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이러한 활동이 통합성의 원리에 기반한 과학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전반적인 이제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인데요. 자, 소집단으로 이런 과학 영역에서 활동이 진행될 경우 4~5명 정도의 유아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 이렇게 소집단 4~5명의 유아가 과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이제 가구를 이제 이 아이들의 소집단 활동에 적합하게 세팅을 하시고요. 만약에 활동이 좀 더 확장된다 또는 더 많은 유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생각됐을 경우에는 네, 과학 영역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뭐 옆에 있는 그쵸? 뭐 미술 영역이라든지 또는 네, 수조적 영역이라든지 또는 역할 놀이 영역 이렇게 인접한 또는 이제 활동이 통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영역과 통합해서 네, 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소집단 활동으로 4~5명 정도 유아가 있었을 때는 그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건데 좀 더 많은 유아가 함께 이 과학 활동에 참여하기 원한다 그러면 좀 더 넓은 장소로 이동해서 네, 영역 구성을 확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공간을 네, 딱 정해져 있는 과학 영역은 이 과학 영역 세팅된 여기 좁은 공간에서만 해라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의 융통성을 위해서 좀 정해져 있는 딱 붙박이식 고정된 가구보다는 네, 유아 과학 영역의 세팅에서는 좀 더 바퀴가 달려있다든지 또는 접이식 이렇게 이동식 가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동식 가구를 이제 바퀴가 달리거나 접이식 같은 경우는 활발한 유아들이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네, 움직이거나 해서 뭔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했었을 경우에는 좀 더 고정형 그렇죠? 그래서 그 이동할 때는 바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됐었을 때는 이제 반드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융통성 있는 가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바닥재 같은 경우도 과학에서 네, 물은 또는 다양한 이런 뭐 흐르는 재료라든지 네, 이런 어떻게든 다양한 매체, 재료가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과학 활동을 할 때는 바닥재도 물이라든지 재료를 흘린다 하더라도 쉽게 세척이 가능하다든지 쉽게 닦거나 또는 금방금방 치우기 쉬운 이런 바닥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그래서 바닥에다가 네, 뭐 신문지라든지 또는 아예 깔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방수용 이런 매트라든지 이런 거를 깔고 과학 활동이 끝나면 이제 그 매트만 걷어서 세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세척이 쉽도록 깔개를 깔거나 젖어도 신속히 닦을 수 있는 재질이 유용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 영역의 환경 규성 원리는요. 자, 너무 큰 책상은 오히려 유아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작은 책상들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활동하는 인원수 또는 활동의 이런 그 주제나 특성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작은 책상 여러 개 붙여 사용한다든지 또는 네, 분리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유아가 조사해온 이런 과학 자료라든지 또는 이제 그들이 흥미를 조금 보이고 가지고 온 이런 다양한 네, 과학 활동, 물건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충분히 마련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영역은 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유아의 흥미나 과학 활동의 흐름을 고려해서 좀 이번 주제나 이번 이 과학 놀이와 관련된 재료들이다 한다는 것은 좀 아이들이 네,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놀이할 수 있는 공간에 바로 옆이라든지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과학 활동에 따라 또는 과학 주제에 따라 적절하게 수시로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자, 교실에서 이런 식물이라든지 동식물을 우리가 이제 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곤충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식물, 이런 애들을 과학 영역에 비치를 해서, 네,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식물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쵸? 또는 동물이라면은 이제 즉각 먹이를 조금 줄 수 있도록, 이게 좀 케어를 해주시면서 과학 영역에 비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연 채광이 가능한 이런 창가에 위치하면서도 예를 들자면은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음지 식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음지 동물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늘이 필요한 경우 커튼을 친다든지 또는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햇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동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햇빛이 필요한지 음지 식물인지에 따라서 환경 세팅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유아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한 번 과학 놀이, 과학 그 활동을 할 때 여러 번 꺼내고 복잡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네, 두 번, 세 번 손에 갈 걸 이제 한 번밖에 하지 않고 활동이 끝나겠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과학 환경을 마련해 주자. 그 다음에 생명체를 좀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유아들이 네, 이런 동식물 같은 경우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들이 뭔가 물을 준다든지 동물의 먹이를 준다든지 이렇게 뭐 순서를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네,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에 네, 좋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유아의 이런 흥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학 활동을 위해서 조금 과학 자료나 이런 다양한 뭐 과학 서재, 교재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과학책, 그 다음에 교재를 준비해 주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태블릿 PC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네, 단어만 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양한 과학 정보, 사진,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네, 컴퓨터라든지 태블릿 PC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저울, 눈금 비커, 투명한 컵. 그러니까 안에나 이런 그러니까 그 컵에 담겨 있는 이런 과학 재료들도 충분히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과학 재료들은 대부분 투명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눈금 비커긴 하지만 투명한 거. 자도 투명한 거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계량컵 같은 경우도 좀 투명한 것이 더 유리하고 온도계, 초시계 등 굉장히 다양한 이런 네, 과학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활동에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즉각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측정 도구를 유아가 쉽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수납하고 유아가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다음에 유아들이 서로의 이런 경험을 과학적인 놀이, 과학 활동에서 알게 된 이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기록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좀 구조화되어 있는 활동지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좀 비구조화돼서 다양한 답을 알게 된 정보들을 네, 그 작성할 수 있게끔의 좀 비구조화된 활동지, 표상지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기록물을 모아둘 수 있는 파일이라든지 게시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과학활동은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수시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이제 만 5세나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중간에 카메라를 놔둬서 자기들이 그런 현상들을 조금 촬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좋은 과학활동 구성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교사는 이제 유아가 사용한 실험 재료라든지 이런 과학 도구들을 제공할 때 분실되거나 파손된 것이 없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온도계, 지금 이번 활동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온도계 고장났어요. 이런 것들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지품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즉시 좀 미리 보충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유아의 흥미나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과학 영역에 수시로 채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과학 영역은 유아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아들이 잘 사용하고
네, 흥미있어 하는 이런 실험 재료나 도구들로 채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런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의 세팅의 예를 보실 건데요. 자, 아래의 사진과 같이 보시면, 네, 이런 뭐, 인체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거,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네, 이런 과학 도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저울들, 양팔 저울, 그 다음에, 네, 이런 눈금 저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구본, 맞죠? 이렇게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연령에 따라서도 이런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에 필요한 이런 과학 재료, 실험 재료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네, 주제별로, 뭐 어떤 주제로 아이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과학 놀이를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네, 안에 구성되는 세팅된 재료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과학의 이런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과학 영역을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영역끼리 과학 이제 유형끼리 좀 모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식물 관련에 좀 집중돼서 영역이라면은 이제 바로 옆에 칸에는 약간 좀 물리 활동, 뭐 측정 이런 거와 관련된 활동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외 과학 활동을 위한 교수 매체 지원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과학 활동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 기르기 영역과 식물 기르기 영역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아들이 직접 그 시기별로 또는 필요한 이제 물의 양만큼 해서 이제 직접 식물을 기를 수 있게끔 케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실외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그 동식물을 탐색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영역들을 배치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이런 동식물 기르기 영역 외에도 실내 과학 활동에서 물리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근육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실내 놀이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죠. 해서, 실제로 이런 그네를 타면서, 그쵸. 이런 그네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진자의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경우를 통해서, 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직접 미끄럼틀 탈 수도 있지만, 물건을 여기다가 올려서 떨어뜨려 봄으로 인해서, 그쵸? 물체의 움직임, 뭐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모래 영역입니다. 자, 이러한 실내 과학 활동에서 모래 영역만큼 재미있어 하는 활동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래도 좀 충분하게 배치를 해 두시고요. 뭐 어떤 원 같은 경우는 색깔 모래나, 그쵸? 좀 점토 모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모래의 유형별로 배치를 해 놓으신 곳도 봤습니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물모래. 특히나 이제 물 영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름철에 아이들이 이제, 수영장까지, 비치를 한 원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개수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에 뜨고 가라앉고, 이런 충분히, 이런 과학 활동을 이런 물놀이 영역에서 실행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환경을 구성해서 실내 과학 활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아래 사진을 보시면서 들어보십시다. 자, 향이 굉장히 강한 또는 이제 강한 향이 나는 화합물을 만들거나 특히나 가루가 많이 날리는 활동을 실내에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외에 배치를 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교사와 유아가 모두 더 편안한 상태로 좀 부담 없이 좀 과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루날림이 심한 자료를 이용한 과학 실험을 실내에서 진행한 활동이죠.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교실에서 실험했었던 이런 자석과 관련된 실험 활동을 실외 놀이터에 확장해서 실제로 미끄럼틀, 뭐 손잡이, 돌, 나무 등에 붙여보는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다음 과학 영역에서 실제로 하던 양팔조울 실험을 실내 놀이터에서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사진과 같이 텃밭이나 화단 또는 동물 사육장 등 유아들에게 자연을 충분히 조금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나 날씨와 계절에 따른 이런 식물의 성장 또는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에 네, 실내 이런 텃밭이라든지 체험학습장은 굉장히 중요한 네, 이런 실내 과학 활동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텃밭이나 체험 학습장 가서 실제로 식물을 직접 시험해보고 심어보고 옷들을 캐서 먹어도 보고 수확해보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 이제 뭐 기어 오르고 매달리고 뭐 이러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과학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중력의 힘이라든지 균형 잡기, 속도 조절하기,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진 이런 공간을 만져보고 실제로 밟아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관찰하기 영역 같은 경우 감각기관이라든지 도구를 사용해서 좀 더 사물을 좀 집중해서 관찰해서 이런 다양한 실내 과학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 자기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이런 도구들을 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모래나 밀가루 등 물질의 특성을 관찰하고 특히 이제 물과 함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다양한 과학 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뭐 아래에 그림과 같고 이런 것들도 지금 실내에서 하다 보면은 네, 가루 날림이라든지 이렇게 청소하기도 상당히 힘들죠. 그럼 아이들의 활동의 이런 범위도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실내로 가지고 가서 활동을 한다면은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 구성에서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자입니다. 자, 이것은, 네, 지금 1994년에, 네, 요기 학자들이 제시한 활동인데요. 보시면, 네, 이제 패드선이라든지, 그쵸, 네, 트림밀거라는 이런 학자가 1994년에 과학교육도 조금 더 심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과학교육의 심미적인 환경 조성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유아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좀 지지하고 존중해주는 환경 세팅을 해라. 그 다음에 활동 과정에서 유아의 아이디어와 조금 아이들의 관심을 많이 반영한 환경 세팅을 해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라는 것까지 네, 이 심리적인 환경에 포함되고요. 자, 유아와 유아 간 또는 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할 수 있고 타인,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제공을 하자. 그다음 다른 영역에서도 과학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해라. 교사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공급자, 좀 제공자, 관리자가 되어서 유아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탐색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자. 그 다음에 과학 활동 중에 유아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교사와 유아는 함께 웃으면서 좀 즐기면서 이런 과학적인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탐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유아들에게 자유와 조금 더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환경 제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다음에 유아에게 선택과 기회를 주고 결정을 내릴 때도 좀 더 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아를 존중하자. 그다음에 모든 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별의 소외된 유아들도 배려를 하고 네, 이렇게 모든 유아들이 이렇게 함께 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유아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수업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위 학자가 제시한 과학교육의 심리적인 환경 조성에서 네,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제 유아의 이런 과학적인 능력, 아름다움 느낄 수 있는 과학 환경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빛의 이런 색깔, 그쵸, 크기 또는 이런 아름다움 느끼면서 관찰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도를 좀 달리해서 본다면 과학 환경이 굉장히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과학 환경에서 굉장히 조금 더 신선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